자녀에게 무작정 돈을 주는 것이 자식을 망치고 본인의 노후까지 산산조각 내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들이 결혼하면 집 사주고, 사업 시작하면 돈을 대주고, 손주가 태어나면 뭐라도 해주며, 이렇게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내주며, 평생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워도 돌아오는 것은 배은망덕일 때가 많습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 다짐하면서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물론 자식을 노후에 의지하려고 키운 것은 아니겠지만 자식들에게 다 주고도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는 허망하고 외로운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들이라도 노후 자금은 절대 주지 마세요. 물론 자식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음엔 한두 번 도와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도와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단호하게 못해준다고 말해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자식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있는 돈 다 내주고 나중에 효도할 거란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사업에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인생은 각자의 능력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자식들에게 노후 자금을 주려거든 자식과 사이가 나빠질 것은 물론나 자식의 미래와 내 노후까지 망칠 각오를 하시고 주셔야 합니다.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4명의 아들에게 600평의 밀감밭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80세 황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씨 할머니는 남편과 결혼 후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금슬이 좋았던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5명의 자녀, 즉 아들 넷과 막내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던 제주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인심 좋은 이웃의 도움으로 남의 집 밀감밭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땅을 사들여 결국 600평의 넓은 밭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0평 남짓했던 땅이 점차 넓어졌고 그 밀감밭을 통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며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황씨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넓은 과수원을 직접 농사지으며 5남매를 키워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힘이 붙여서 남의 손을 빌려 밀감밭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젊었을 때는 2분이서 직접 농사지어 자식들을 모두 육지로 나가게 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키워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잘 자라서 각자의 인생을 찾아 육지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모두 키워낸 황씨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제 2분이서 여생을 평화롭게 바다 냄새를 맡으며 보내리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2년 전 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급히 연락을 했고 자식들은 곧바로 가겠다고 했지만 몇 시간 동안 기다려도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없다는 핑계로 늦게 오겠다며 다시 연락을 했고 할머니는 할아버지 곁에서 자식들을 기다리며 지쳐 잠들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막내딸이 처음으로 도착했습니다. 막내딸은 오빠들이 오지 않은 것을 알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저 할머니를 위로하며 할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들이 하나 둘 병원에 찾아왔지만 할아버지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보낼 수 없다는 마음에 연명치료를 결정했지만 자식들은 하나같이 귀찮은 듯 알아서 하라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막내딸만이 어머니를 걱정해 직장을 그만두고 제주도로 내려와 함께 할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그 후로 내 아들들과는 전화로만 가끔 소식을 주고받았지만 그것도 항상 할머니가 먼저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들이 먼저 연락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지요. 할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오자 할머니는 아들들에게 연락해 내려와서 같이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하나같이 아버지는 어차피 누워 계시기만 하시는데 가면 뭐하냐며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다. 회사 일이 있다. 다음에 따로 가겠다는 이유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는 서운함을 느꼈지만 자식들이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 감정을 가슴속에 묻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할아버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연명 치료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괴로웠지만 막내딸이 더 이상은 어머니의 건강도 생각해야 한다며 아버지를 보내드리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기지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을 보내기 싫어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라도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며 병실 밖으로 나가 밤새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막내딸에게 오빠들을 불러서 상의하자고 말했습니다. 막내딸은 오빠들에게 연락해 아버지의 상태와 어머니의 건강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랜만에 모두 모인 아들들은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했고 이내 밀감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밀감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들들은 밀감밭을 팔아 나눠 갖자며 설득했고 할머니는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에 상처받았습니다. 결국 아들들에게 밭을 내주기로 결심하고 그들에게 땅 문서를 던지며 이거 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뒤 막내딸과 남게 된 할머니는 그녀에게만 따로 남겨둔 아버지의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막내딸을 위한 작은 집과 통장이 담겨 있었고 할아버지는 자신이 떠난 후 어머니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남겼습니다. 막내딸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할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자신만을 의지하게 된 할머니와 함께 딸은 새로운 집에서 살며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